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국 전기차 수요 동향, FSD 관련 업데이트, 메가팩과 슈퍼컴퓨터 클러스터 등과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중국 내 주간 보험 등록수입니다. 20일에서 26일까지 13,200대를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 매 분기별 중국 주간 보험 등록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번 2024년 2분기를 보게 되면 여전히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현재 중국 내 누적 판매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되면 16주 이후부터 그 격차를 줄여나가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지게 된다면 더 높은 중국 내 판매량을 기록할 가능성 역시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중국 내 판매 모델별로 보게 되면 흥미로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번에 판매된 모델 3 같은 경우 업그레이드된 모델 3인 하이랜드로 바뀌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은 수치가 판매가 되었으며 모델 Y와 모델 3의 비율을 비교할 경우에도 아주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델 3 업그레이드가 잘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는 의미이고 또 동시에 모델 Y도 업그레이드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고객층을 포함해서 다른 브랜드 전기차를 고려했던 소비자들 역시 모델 Y 업그레이드를 기다리고 있는 대기 수요 역시 일부 존재하게 됩니다. 또 동시에 모델 3가 업그레이드 되고 난 다음에 훨씬 더 인기가 많다는 점을 바탕으로 모델 Y 역시 주니퍼가 완성이 되고 나면은 훨씬 더 많은 수요를 미래에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엿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그 밖에 테슬라 리님께서 정리해 주신 중국 모든 전기차 제조사별 판매 동향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걸 보면 흥미로운 내용을 알 수 있는데 14주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중국 전기차 제조사에서 인도량이 모두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역시 자동차 시장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계절성이 중국 시장에도 적용이 되는데 이번 14주 이후부터는 전반적인 전기차 수요세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가 지속이 되게 된다면 앞서 봤던 것처럼 작년보다 더 많은 판매량을 올해 중국에서 기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사실 테슬라의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하드웨어 판매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FSD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기간을 보고 또 작은 시장을 보게 된다면 조금만 판매량이 내려가도 마치 큰일이 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미국 내 전기차 시장이 크게 하락한다. 이제 성장 둔화가 아주 큰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새롭게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 미국 내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 기사도 한국어로 번역된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게 되면 테슬라의 1분기 판매량 같은 경우 작년과 비교하면 13%가 내려갔습니다. 아쉬운 게 분명 사실이죠. 그런데 전체 탑 10 브랜드 중에서 6개 브랜드 같은 경우 판매량이 50% 이상 성장합니다. 전기차 시장이 여전히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테슬라 같은 경우 판매량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판매 개수로 봤을 때는 미국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테슬라다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분기 모델별 판매량을 보게 되면 모델 Y가 사실 거의 10만 대고 모델 3가 3만 대이고 나머지 모델들은 만 대가 되지 않습니다. 모델 Y와 모델 3가 사실상 미국 전기차 판매 시장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전기차 시장에 아주 큰 위험이 닥친 것처럼 이야기하는 기사가 많이 나왔지만 여전히 2024년 4분기, 2025년 4분기 기준 12개월 판매량을 보게 되면 아주 높은 성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장기적인 트렌드 자체는 아주 확실하지만 짧게 볼 때, 작은 시장으로 볼 때 조그마한 하락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전기차 시장이 몇백 배, 몇천 배 성장하였지만 역시 짧은
짧은 기간 작은 시장을 보게 된다면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구간은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락할 때 또 어닝의 영향을 받고 장기적인 어닝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단기적인 어닝 영향에 의해서 주가가 큰 힘을 쓰지 못할 때가 장기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흥미로운 내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직원용 FSD 베타 프로그램이 등록되었다라는 스크린샷이 유출이 된 것입니다. 아직까지 중국 직원들이 FSD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FSD 프로그램 자체는 등록되었다라는 문구가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테슬라의 FSD가 중국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그럴 가능성은 아주 높은 상태입니다. 8월 8일 또 로보택시가 시작이 되는 것 자체가 중국에서 시작이 될 가능성 역시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일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또 동시에 중국에서 FSD를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델을 그대로 돌려도 되지만 중국 교통 법규에 맞게 자율주행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중국 영상을 바탕으로 조금의 추가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이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중국 내 데이터 센터를 새롭게 만들어서 트레이닝을 할지, 아니면 중국 정부가 허락해 준다라는 전제하에 중국 영상을 미국으로 보내서 트레이닝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트레이닝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까지 확실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다가오는 8월 8일 이전에 중국에서 FSD가 최소한 직원들 상대로 먼저 테스트가 진행될 가능성은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그 밖에 테슬라에서 감독판 FSD 하이라이트 영상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서 주목할 점은 테슬라 측에서 촬영한 영상이 아니라 고객들이 공유한 영상을 바탕으로 주요 하이라이트를 모았다라는 점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대부분 과거에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를 제대로 인지하여서 주행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며, 또 아주 붐비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잘 피해서, 또 사람들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차량을 조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공간 인식 역시 아주 뛰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보시면은 FSD 같은 경우 얼마나 에티켓을 갖춘 상태로 운전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또 지금 같은 경우도 반대편 차선에서 이게 아주 엉뚱한 운전을 하게 되죠. 신호등이 잘못되었는지, 지금 차가 들어오면 안 되는 타이밍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이를 인지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놀랄 수 있는 상황인데 역시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하는 모습입니다. 비슷하게 보행자가 확인이 되면 속도를 늦출 뿐만이 아니라 최대한 거리를 내어주는 모습을 과거 확인하기도 했었죠. 지금 보시는 이 영상 모두가 이번에 업데이트되는 12.4가 아니라 벌써 감독판으로 바뀌었던 버전 12에서 확인되었던 내용입니다. 지금 12.4 같은 경우는 직원들을 상대로 배포가 되고 있고, 현재 추가로 배포가 되고 있는 2024.14.8 버전 같은 경우도 여전히 12.3.6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전만 해도 상당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는데 12.4에서 일론 머스크의 표현을 빌리자면 5배에서 10배의 개선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직원분께서 이 12.4 버전 영상을 유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같은 경우는 루나시 미디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나오는 영상인데, 보시다시피 버전 12.4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유튜브 채널에서 12.4 버전 FSD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옵니다. 이 영상을 보게 되면 다양한 주행과 함께 또 자동 주차 기능도 여러 번 보여주게 됩니다. 이 영상 자체는 30분 정도 길이의 영상인데, 사실 버전 12로 바뀌고 난 다음부터 워낙 뛰어난 주행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행을 봐서는 이게 정말 더 개선이 되었는지 개선이 되지 않았는지 파악하기가 힘든 수준으로
성능이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개별 주행 영상보다는 통계가 필요한 단계가 되었죠. 지난번 확인했듯이 12.3 버전으로 바뀌면서 거의 두세 배의 성능 개선이 일어났고, 이 성능 개선을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로서 운전자 개입이 필요하기까지 평균적으로 얼마의 거리를 주행해야 되느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288km인데 직원들이 아닌 일반 고객들을 상대로 이 12.4가 배포되고 이 수치가 정말 1500km 가깝게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사실상 게임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FSD뿐만이 아니라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기본 안전 해피 기능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보시는 영상도 아주 아찔한 상황입니다. 갑자기 앞에 가던 트럭의 타이어가 터져 버리면서, 이건 정말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너무나도 아찔한 상황이죠. 어떻게 대처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게 되면은 차량이 조금 움직이면서 파편을 피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편을 피한 게 운전자가 조작을 한 것이 아니라 테슬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자동 해피 기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시캠 영상이라 소리가 나오지 않지만 이런 자동 해피 기능이 작동하는 소리 역시 확인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 메가팩과 관련해서도 흥미로운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확인했듯이 올해 메가팩 설치량이 7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호주에서 최초로 8시간 메가팩 계약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게 재미난 점이 8시간이죠. 원래 메가팩 같은 경우는 보통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충전과 방출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져서 판매가 되었는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400메가와트씩 프로젝트를 위해서 특별히 8시간용 메가팩을 계약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서 테슬라가 조금 더 유연하게 다양한 형태의 메가팩을 제공해 준다는 것도 알 수 있으며, 400메가와트시라는 엄청난 규모의 또 새로운 메가팩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는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메가팩은 전통적인 전력 발전, 화석 기반 전력 발전소에도 유용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전력 발전에 특히나 더 유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2024년 전 세계 전력 발전량을 보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구성 비율을 보게 되면 수력 발전 같은 경우 그 비중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데 반해서 풍력과 태양광 발전은 그 비중이 훨씬 더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위쪽 부분도 올라가고 있지만 아래쪽 부분도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선형적인 증가보다는 S커브 초입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특히나 태양광 패널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일반적인 전력 발전보다 더욱더 경제적으로 저렴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폭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 메가팩 수요는 앞으로도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 테슬라 슈퍼차저와 관련해서 과거 해고되었던 일부 사람들이 다시 재채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자율주행 그리고 FSD 관련 채용 공고 역시 중단이 되었었는데 이 채용 공고가 재개되었다라는 것 역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과거에 확인했던 일론 머스크 5단계 성공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도 언급했던 것처럼 역시 사람들을 해고하지만 해고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필요한 인재들만 선별을 해서 재채용 혹은 추가 채용이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아주 흥미로운 루머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디인포메이션으로부터 나온 소식인데 xAI에서 슈퍼컴퓨터 기가팩토리를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시설 같은 경우에 특화되어 있는 GPU를 10만 개 이상 갖출 예정이며, 이를 통해서 현존하는 어떤 AI 클러스터보다 4배 이상 더 큰 AI 컴퓨팅 클러스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xAI, AI 트레이닝에만 사용될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신규 스타트업들 역시 오픈AI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경쟁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 능력 자체를 빌려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아주 비슷한 형태가 됩니다. 다만 제공해주는 게 저장 능력과 컴퓨팅 능력이 아니라 트레이닝에 필요한 컴퓨팅 능력을 제공해준다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게 됩니다. 또 이 기사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이 슈퍼컴퓨터 기가팩토리를 2025년 가을까지 돌아가게 만들고자 하고 있으며 오라클과 파트너십까지 맺을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록 AI 역시 더 빠르게 발전이 가능하고 또 이런 슈퍼컴퓨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100메가와트 이상의 충분한 전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간, 지역을 찾는 게 핵심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디인포메이션 같은 경우 사실 신뢰도가 가장 높은 매체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또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사실이 되게 된다면 현재 테슬라만 하더라도 트레이닝 컴퓨팅 능력이 아주 높은 상태인데 여기에 xAI까지 합세하게 된다면은 이를 통해서 테슬라의 트레이닝 능력 역시 간접적으로 올려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현재 12.4 버전에서 얼마나 성능이 개선되는지 확인을 하고 이게 확인이 된다면은 컴퓨팅 능력만 확보가 된다면은 사실상 트레이닝에 필요한 데이터는 테슬라가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빨리 모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능력을 아주 빠르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 밖에 스타쉽과 관련된 좋은 소식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발사되었던 완전체 3차 스타쉽 발사 테스트에서 공공안전에 위협이 된 내용이 없다라고 미국 연방항공청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6월 5일 스타쉽 4차 테스트 발사가 일어날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